설렘과 호기심. 아시아 최고의 미술 축제를 기다리는 마음은 저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광주 비엔날레가 드디어 그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소통과 연대 그리고 치유. 육체적인 상처 말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상처를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할까를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40개국 69개 팀의 작가들은 첨단 기술과 무속 신앙을 뒤섞고 서구에서 제3세계로 공간을 넘나들며 밀도 높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저희 본전시 제목인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처럼 마음과 영혼으로 전시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시대의 한가운데 위기의 역사를 극복해온 인류의 끈질긴 생명력의 근원을 모색하는 자리. 여기는 광주 비엔날레입니다. (2021년 4월) 광주는 특별한 봄을 맞았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광주 비엔날레. 39일간의 여정으로 축제가 시작된 거죠. 저도 미술 애호가인 성악가 최철 선생님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비엔날레를 감상하게 된다고 하니까 왠지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흥분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지켜봤던 비엔날레 언제 만나야 되는가 이렇게 정말 기대했는데 두 번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만나니까 더 기대되고 더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현대 미술 교류의 장.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세계 주류 미술계에서 한 발 벗어난 다양한 국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작품만 배치하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으로 관객들이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더군요. 영상도 많고 통합적으로 뭐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해서 좀 규모적인 면이나 여러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외국 작가들 중에서도 유독 좀 샤머니즘이나 주술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작업들의 퀄리티라던가 작가 선택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샤머니즘을 조명한 김상돈 작가의 작품입니다. 죽은 이를 애도하고 남은 이를 위로하는 장례 풍습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가의 시선이 신선하죠. 강렬한 이미지로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영적으로 교감하는 무속인. 그 찰나의 순간을 통해 작가는 한국의 무속 세계를 담아냅니다. 이거철 선생님이 무아지경의 그 순간 포착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인간 세상과 또 다른 신과의 세상 사이에 연결자로서 무당의 굿판을 벌어지는 그 순간을 잘 포착을 하신 거죠. 화려한 음악들은 다양하게 화성한 색채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들려줘서 조금 더 그런 포커스 집중적인 어떤 전달을 하지 못하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그레고리안 찬트라든지 그냥 무반주 곡이 어떤 생각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사회의 전통과 풍속, 원시성과 샤머니즘이 두드러진 작품에서 원초적인 생명력이 느껴지죠. 이번엔 보기만 해도 따스한 미소를 짓게 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머리와 팔을 지닌 조각상. 초인적인 할머니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작품을 통해 작가는 연대를 통한 인류의 지속적인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보니까 이 자궁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작품이 이제 모성적 세계관으로 재해석된 것이어서 모두를 이렇게 품는, 끌어안는 모성적 세계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서구적 시각으로 인류의 지성사를 성찰하는 광주 비엔날레. 고운 색깔의 천으로 막힌 듯 트여 있는 전시관 복도에는 공간 배치에 빼어난 미감마저 묻어납니다. 예술이 가진 치유와 회복의 힘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작품들. 그중에는 여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백볼트 전류가 연결된 금속 철창에 갇힌 신부. 속삭이는 듯 들려오는 목소리 또한 작품의 일부죠. 이 목소리는 1989년에 일본에서 전시가 있었을 때 그 작가가 직접 쓴 나는 신부라는 시를 일본 여가수가 읽었던 퍼포먼스와 함께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빛과 에너지를 통해 재탄생시킨 여성. 이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원래 신부는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화려한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강하고 파워 넘치는 이러한 존재로 또 변모를 시켰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부의 상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와, 멋진 강한 생각이죠. 여성상이죠. 네. 그래서 이게 로보틱한 신부, 예, 그래 전기 신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옛 신화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 이전의 여신들을 연구한 작가 릴리안 린. 그가 담고 싶은 건 모계 사회의 미래가 아니었을까요? 알 수 없는 소리가 발길을 이끕니다. 여성의 어떤 탄식 소리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뭔가 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후드 모양을 닮은 8개의 조각. 해녀들의 숨비 소리는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순간과 그 순간의 극복을 상징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해녀들이 물질을 예전부터 한 거는 정말 죽음을 이렇게 각오를 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유네스코 유산에도 지금 등재가 돼 있는 것 같고. 사라져가는 제주 해녀 문화의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의 전시 공간은 모두 5곳. 곳곳을 묵직하게 채운 다양한 작품과 만나는 동안 제 안에는 전에 가져보지 못한 생각과 강렬한 감정들이 일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굉장히 머리가 그냥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다양한 지식들을 머리 방 속에 딱 가득가득 다 채워놨거든요. 좀 비어있는 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어쩌세요? 저는 이 비어있는 방들이 아직 많아서 더 채우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식에 대한 괜찮으시겠어요? 지적인 어떤 그 욕망들이 어마어마하시구나. 저는 채우러 가고 선생님은 쉬러 가시는 거 네,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이곳엔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삶과 죽음, 애도를 다루는 전시물들. 가장 눈길을 끈 이 작품은 죽음에 대한 권리, 살덩어리로부터 영혼의 분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골이라든지 그런 기형아의 신체들을 표본을 이렇게 전리품처럼 전시를 하는 역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사람이 영혼이 깃든 신체들이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셨어요. 초기 철기 시대의 인골이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제 어떤 매개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무속인 분을 초대를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저 영혼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잉크를 종이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 드로잉을 제작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곰곰이 그려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영상 작품이에요. 과거의 유물이 잠든 박물관에서 만나는 작품들.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느낌은 더욱 특별합니다. 이 작품은 어딘가에서 발굴한 유물이 박물관에 귀속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두 명의 뛰어난 무용수의 몸짓을 통해 보여줍니다. 위대한 예술가 중에 그 첼리스트 파블로 카델스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자기 고향인 그 카타냐의 그 두국의 슬픔에 관해서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담아서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작품의 퍼포머들도 그러한 신음소리라든지 자기 영혼에서 뿜어내는 그런 울림을 통해서 저희에게 똑같은 감동을 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품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즐기는 건 바로 관람객들의 몫이겠죠. 박물관 안뜰에 봄빛이 싱그럽습니다. 이곳엔 사운드 아트 작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피아노 소리도 있고 사람의 음성도 들어있고요. 일단 이 작품은 차학경 시인에게 영혼의 대화를 거는 세실리아 비쿠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도 있지만 이제 시인 본인이 표현하신 본인만의 음성으로만 소리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전달이 되지는 않고요. 칠레 작가 세실리아 비쿠냐가 요절한 천재 예술가 차학경에게 바치는 작품. 피아노 소리하고 이 영혼의 목소리하고 네. 굉장히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상승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의 마음 이해해. 그래. 같이 슬프고 같이 울고 같이 느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술을 통해 공간과 시대를 뛰어넘는 연대의식이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음악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1980년 당시 삶과 죽음이 공존했던 공간. 전복하는 5월 광주 정신을 시각 매체로 승화하는 특별전이 열리는 이곳에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 김선정 대표와 함께 작품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층도 썼었는데 지금 상태가 점점 건물이 안 세계적인 좋아져서 예술가 2층에는 이불 못하게 작가의 되고 작품. 아래층에만 작가들이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GP에서 가져온 철근으로 만든 건데요. 빛이 나는 것들은 군대에서 쓰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뭐 모로스 신호도 있고, 그다음에 깃발로 서로 이렇게 통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깃발에서 가져온 방법도 있고, 그래서 군인들이 쓰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작가가 작품 안에 녹여서 그것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무게를 진 장소. 폐허처럼 남아있었던 이곳을 전시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엔날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비엔날레가 전시지만 이벤트성만 뿐만 아니라
광주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잊혀진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전시 내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 장소들을 와보고 그렇게 하려고 이 장소를 사용했습니다. 옛 국군 광주병원은 올해 전시를 끝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총탄작. 여기도 벽면에 총탄작. 병원의 지난 모습, 그때의 아픔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작품들. 역사 속 희생자를 기억하고 상처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무슨 전선 뭉치가 막 모여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체열줄이라는 건데요. 피 뽑을 때 이제 쓰는 그런 것입니다. 작품에 사용한 것은 의료용 고무관. 작가는 전시 장소의 공간적 특성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합니다. 광주 국군병원 자체가 이제 무거운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잠겨져 있는 곳이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끊임없이 읊조리는 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몸없는 이들의 어떤 상처가 발화되는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쓰였을 법한 어떤 그런 체열줄을 가지고 또 이 공간의 기억을 담고 있는 어떤 생명체를 드러내고자 한 작업입니다. 공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세월에 무심히 잊힌 기억들이 어느 결에 소환되는 듯합니다. 함께 그을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80년 5월을 경험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작가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종이배의 그 나약함이 인간 내면하고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나약한 내면 안에서 종이배 같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갈등을 겪어내면서 현실의 좌절도 하다가 희망도 품었다가 그 품복을 하면서 되풀이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할 사람들은 작곡가가 있고 또 그걸 연주할 수 있는 재연가가 있잖아요. 근데 미술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 또 재연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멋진 모습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삶에 예술이 존재하는 이유를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와, 꽃밭인데요? 꽃길? 와,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병원 2층 응급실과 수술실로 가는 보행로가 온통 꽃밭입니다. 응급실과 사람들이 이 길을 걸을 때 꽃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걷거든요. 이 생명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처럼 이 공간이 뭔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문선희 선생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고요. 이 죽어가고 있고 폐허가 된 이 공간에 정말로 생명을 저희가 뭔가 선물하는, 헌화하는 의미의 작업입니다. 신났어요.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작가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이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의 아이들을 통해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날의 일들을 증언합니다. 엄마가 목화솜 이불로 벽을 다 막았어요. 나랑 큰 소리였어요. 어느덧 40년. 바람에 실려오는 데이지꽃 향기에 그날의 상흔에도 새살이 돋을 것 같네요. 광주의 역사를 많이 담고 있는 곳이고 양림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태어나기도 했죠. 지금은 청년들의 그 창작 공작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청년 예술가들의 아지트인 것이 바로 이 양림동입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전시 장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찾은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기대도 더욱 컸죠. 굉장히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냄새가 나죠. 네. 이런 소리는 비언어적인 37가지의 서로 다른 향기가 입혀진 돌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돌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네네. 이 돌들은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가져온 돌들이에요. 양진아 선생님이시라고 하는 제주 4.3의 유족이자 향토 사학자인 그분이 4.3이 일어난 그 이틀 후부터 일기장에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날짜가 써져 있어요. 이 날짜는 일기장에 있는 내용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작가가 제주 4.3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를 읽고 그때의 일을 애도하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일기의 내용에 따라 각각의 돌에 다른 향기를 입혀서 그날의 일들을 생생히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냄새는 뭔가 별로 맡고 싶지 않은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쵸? 악취라고 할 수 뭔가 독한 냄새가. 어떤 1950년 7월 29일. 그날은 한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날이었습니다. 그 경찰서에 찾아가고 직접 먼저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날 구금이 되고 그 다음 날 처형이 되시는 기억이신 거죠. 비극의 역사. 그 아픔은 세계의 어딘가 또 다른 이들과도 맞닿아 있죠. 서로 다르지만 동시에 연결돼 있는 존재. 광주 비엔날레의 작품들이 연대를 통한 치유를 그리는 이유입니다. 올해의 광주 비엔날레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미중유 시대에 너무너무 힘든 이 세계인들을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치유의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셨죠? 오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 때문에 제가 행복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류와 함께 해온 예술의 본질과 기원을 탐색하는 13회 광주 비엔날레. 그 어느 해보다 독특하고 강렬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위기의 시대. 광주 비엔날레가 펼치는 실험과 도전의 장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